마음챙김 코칭 1. 마음챙김의 정의와 기호 및 연관성. 우리는 마음챙김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지금 마음챙김, 마인드풀을 구글에 검색하면 2,700만 건 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 당신이 이 책을 볼 때는 그 수가 훨씬 더 증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먼저 마음챙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도입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챙김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챙김의 세속화도 관심이 증가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굳이 부디즘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나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MBSR에 마음챙김이 적용되는 것은 부디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종교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챙김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속화로 인해 S 용어, spirituality, B 용어, 부디즘, R 용어, religion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마음챙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진실한 탐구를 방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더 충족되며 더 연민을 갖고 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가르침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챙김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무상, impermanence, 불의, non-duality, 무아, non-self 등 이런 개념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매일 10분 동안 우리의 호흡을 되돌아봄으로써 마음챙김의 효과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위 개념으로부터 비롯됨을 알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마음챙김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그러한 시류에 편승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더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단순히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만 자신의 영역에 추가한 경우가 잦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을 비꼬려 함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챙김이 인기 있는 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행위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현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마음챙김이 정말 의미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무지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챙김이 수동적인 과정이며 명상은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챙김을 코칭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그 함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챙김의 정의. 필자가 마음챙김을 접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던 시기에 딸 몰리는 거품놀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몰리는 무지개색 거품들이 옆으로 흩날리며 그녀의 작은 손에 내려앉지만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사라지는 것에 즐거워하면서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거품들이 무엇인지도 심지어 그 이름도 몰랐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 거품 자체에 빠져들었습니다. 몰리의 이런 경험은 마음챙김과 비슷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한 번쯤 처음 보는 것에 완전히 몰입되었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무엇인가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몰입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마음챙김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동안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음챙김의 한 영역이며 어린 시절에는 없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음챙김은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우리가 몰입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코칭 기관 더 얼라이언스의 임원 코치 린다 울스톤은 그림을 통해 몰입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녀 자신이 먼저 마음챙김을 경험하고 최근 10년 동안 마음챙김을 코칭에 활용했으며 이러한 연관성에서 3년 전부터 그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 생각나면 즉시 연주를 멈춥니다. 그러나 그림은 다릅니다. 그녀는 마음챙김은 내가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것에서 일어납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다른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고객 가운데 한 명은 사진을 찍으면서 이러한 현상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실뜨기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린다는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종종 코칭 회기에서 마음챙김을 적용한 산책을 합니다. 그녀는 런던의 리치몬드 공원에 몰입한 채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즐겁고 축복받은 경험이에요. 그 순간에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이름 모를 식물들, 그 밖에 가장 작은 모든 것들을 감상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울스톤이 그림을 그리며 경험한 것처럼 아무런 판단 없이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존 카바친이 정의한 마음챙김과 매우 비슷합니다. 존 카바친이 제시한 마음챙김의 수많은 정의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방법, 곧 고의로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 기울이기. 마음챙김을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거나 다시 경험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코치이자 영국 국제 코칭 연맹의 전 대표인 닐 스코트는 마음챙김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경험한 느낌 그 이상입니다. 내가 마음챙김 상태가 아닐 때 그때를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잡념이 들 때, 고객이 뭔가를 말하는 동안 집중력이 흐려질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챙김의 상태가 아닙니다. 스코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코칭 회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고객과 코치가 모두 혼란스러워하며 눈앞이 깜깜해져 바로 앞에 사람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간단히 함께 있는 타인과 긴밀하게 신체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깊숙한 곳에 있는 심오한 것을 느끼는 동시에 타인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신체의 중요성이 되새겨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마음챙김이란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경험 너머의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이며 뇌를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성장해 왔습니다. 스코트니 말했듯이 마음챙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훈련을 통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챙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명상이나 책의 뒷부분에 나올
마음 챙김의 실천들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주변에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는 상태, 세심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것, 지각이 예민해진 것, 더 주의하는 상태 등입니다. 이를테면 사장은 직원들에게 고객의 요구사항에 더 민감하라고 이야기하거나 관리자가 우리가 가격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명상과 같은 특별한 접근법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옥스포드 온라인 사전에는 마음 챙김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어떤 것을 인지하거나 의식하고 있는 상태. 치료적 기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용히 몸의 감각, 생각,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현재의 정신을 집중한 상태. 두 종이 모두 코칭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용례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순간. 앞에서 언급한 지금 이 순간, present moment는 마음 챙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 붓다, historical 붓다는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승려이자 작가이며 잘 알려진 마음챙김 전문가 틱 나타는 마음챙김을 지금 실제의 의식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틱 나한이 가르친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방법과 그것이 자아와 세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돌이켜 봅시다. 하루의 생각들 중 과거에 지나간 일과 미래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는 생각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다가도 10년 전에 시시한 일이 분명히 기억나거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나 주말에 약속된 일들이 생각납니다. 때로 이러한 생각들을 무작위로 떠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점차 명상에 익숙해질수록 표면에 떠오르는 생각의 수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단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다른 생각들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방해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행인 것은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다가 머리에 자동운전 모드가 인도하는 어딘가에 도착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요? 불교 문학에서는 생각이 이리저리로 튀는 것을 원숭이 마음, 멍키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 마음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서 분리시킬 뿐 아니라 행복에서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행동과는 관계없이 방황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렇게 마음이 방황하는 사람은 덜 행복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방황하며 방황하는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현재와 관련 없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감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현재에 머무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마음 챙김과 관련이 됩니다. 이는 여러 문학 작품들과 철학적, 영적 전통에서 등장한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은 뒷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 몸, 영혼, 충만. 이전에 마음 챙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중하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다소 비현실적이고 임상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은 때로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풍부하고 따뜻하며
삶을 강화시키는 아주 귀한 활동입니다. 마음 챙김은 실제로 마음을 훈련하고 변형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마음뿐 아니라 몸과 영혼과도 영향을 끼칩니다. 필자는 그것을 마음, 몸, 영혼, 충만, mind, body, heart, fullness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가 공감, 연민, 깨끗함, 지혜를 개발하도록 돕는 통합적이며 총체적인 방법입니다. 존 카바찌는 마음 챙김에서 영혼을 말했으며 몸과 감정에 관련된 실천 방법들을 추천했습니다. 마음 챙김은 자기 관찰, 자기 탐구, 충만의 행동이라는 조직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충만함에 이르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 안에는 냉정, 분석, 무감각과 같은 요소들이 없습니다. 마음 챙김은 평온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며 교육적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가슴 챙김, heartfulness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들의 합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책이자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수감된 저자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모든 것이 박탈되어도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유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 자체는 아니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마음 챙김에서 인정받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영국 정신건강협회의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음 챙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들로 인한 감정,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마음과 몸의 통전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는 마음 챙김이 생각과 감정을 이전보다 더 잘 인식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뒷부분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마음 챙김은 우리가 반응 근육, response muscle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장하게 만들고 동시에 유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 형성, muscle building과 근육의 유연성, muscle flexing은 판단하지 않음을 통해 마음 챙김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현재 드는 마음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관찰자의 마음 또는 목격자라 부르는 상태가 되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마음 챙김이 코칭에 유용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코칭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도록 도와서 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갖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마음 챙김의 기능과 유사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우리 마음과 친밀해지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의 시작점, 생각들, 감정, 몸의 감각들을 더 잘 인지하게 되며 이 세계의 모든 일들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더 좋은지 단순히 반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를 향한 세계의 응답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바디 스캔과 같은 기술을 통해 우리 내부와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 세상 모든 것들의 실제와 긴밀하게 접촉합니다. 그러한 접촉의 애가 우리가 우리 생각의 총합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마음 챙김은
섣부른 판단 대신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안의 상념들은 생각의 패턴을 파악할 수 없게 갑자기 비자발적으로 침투하며 머리 안을 떠다닙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 그러한 생각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깨닫고 그 생각들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을 때는 그저 흘러가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주변과 내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응답의 폭이 넓어집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 챙김을 통해 생각들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평소에 그것들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 존 카바찌는 잠이 들었으면서도 잠이 든 것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고, 불교에서는 이를 무지, ignorance 또는 마음 놓침, mindlessness라고 불렀습니다. 마음 챙김은 알에 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와 삶의 자리를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경험에 충분히 머물러 그 순간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느끼고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를 의식하여 더 잘 이해하고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머무를 때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배움이 확장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 비록 마음 챙김을 수행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명상을 병행하지는 않지만 명상과 마음 챙김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을 병행한다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명상법은 다양합니다. 4장에서 다룰 바디 스캔이나 5장에서 다룰 인지호흡, Awareness of Breath는 집중과 내려놓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의 명상법들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마음 챙김의 방법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화를 포함한 자해 명상, Loving Kindness Meditation도 마음 챙김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이며 카바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필자도 코칭 현장에서 이것들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을 건포도 명상으로 초대합니다. 준비물은 건포도, 10분 정도의 시간, 의지, 호기심,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기 전에 건포도 명상에 관한 다음의 글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건포도 명상. 먼저 손을 씻고 건포도를 손바닥에 부드럽게 올려놓습니다. 건포도를 처음 보는 어린아이나 외계인처럼 건포도에 대한 선입견 없이 모든 감각을 집중시킵니다. 가능한 모든 판단과 관념적 형상을 멈춥니다. 앞에 놓인 그곳을 보라. 무엇이 느껴지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겼는가? 오돌토돌한 표면은 어떤가? 어떤 색으로 보이는가? 손바닥에 비해 얼마나 큰가? 아니면 작은가? 빛에 비추어 보면 다르게 보이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질감은 어떠한가? 누를 때 질감은 어떻게 변하는가? 귀에 가까이 댄 후 살짝 눌러보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냄새는 어떤가?
여유 있게 호기심을 갖고 건포도를 가지고 놀아보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입에 넣습니다. 입 안에서 혀로 굴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요? 살짝 물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의 감각은 어떠한가요? 무슨 맛이 나나요? 건포도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나요? 이러한 지식들은 어린아이나 외계인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궁금함과 열린 마음으로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수행을 끝냅니다. 이 체험은 필자와 다른 코치들이 사람들에게 마음 챙김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필자는 이 명상을 수행할 때마다 항상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 특별함 속에서도 명상을 통해 점점 안정되며 평화로운 느낌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명상법은 다른 음식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영국의 학교 마음챙김 프로젝트에서는 건포도보다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초콜릿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초콜릿과 다르게 건포도는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녹지 않습니다. 마음챙김의 상태에 들어가면 건포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였나요? 마음챙김 일지 쓰기. 당신이 마음챙김을 경험한 뒤 배운 것, 수행한 것, 첫 참여의 느낌 등 특별한 경험들을 일지로 기록하기를 추천합니다. 마음챙김에서 경험한 반영, 선입견, 혐오, 저항, 놀라움, 그 밖의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마음챙김을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때는 어땠나요? 내 안을 들여다볼 계기가 되었나요? 서두르다 그 순간을 놓쳤나요? 그러한 현상을 통해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나요? 코칭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미 코칭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사람들은 코칭이 무엇인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칭의 개념 가운데서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코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존 히트모어 경은 유명한 저서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리더십에서 grow, 곧 목표 goal, 현실 reality, 선택 옵션, 의지 또는 결론 will or wrap up의 코칭 모델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코칭을 정의합니다.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잠재력을 여는 것. 코칭 스쿨의 설립자인 마일리 다우니는 코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타인의 성과, 학습, 발전을 촉진하는 기술. 누군가 코칭의 정의를 묻을 때 필자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코칭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성장하며 성취하도록 돕는 일련의 대화입니다. 청중과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코칭은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명료성을 얻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인식으로 자기 책임을 이루기 위해 자기 내부의 지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코칭은 고객에게 기술적인 질문들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나 코칭이 모두 대화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침묵도 코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치가 고객의 말을 적극적이며 직관적으로 듣고 고객의 현재 상황에 집중해 강렬한 생각과 인식을 하는 동안 침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 코치는 앞서 살펴본 마음챙김이나 창조적 시각화를 회기나 과제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대화가 코칭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강력한 변화는 침묵하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코칭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코치와 고객은 동등하며 고객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 설사 코치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고객에게 제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고객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단순한 기술 전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코칭은 지식이나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며 이 점이 멘토링과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멘토링과 코칭의 차이점은 전문 지식의 공유 여부입니다. 보통 코칭은 미래지향적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치들은 고객들이 과거의 행동과 타인과의 관계, 특히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 살펴봅니다. 게슈탈트 코칭, 마음챙김 코칭, 소매틱 코칭 등이 특히 지금 여기를 다룹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것은 코치와 고객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코칭은 1대1이나 집단으로 진행되며 수많은 팀 코치들도 있습니다. 또한 코칭은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거나 전화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챙김과 코칭의 연관성. 앞부분에서 언급한 코칭의 정의를 보면 마음챙김과 코칭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코칭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들의 가능성을 알고 개발하여 성취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내면의 지혜를 활용하고 명료성을 얻게 하며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발전시켜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마음챙김과 코칭의 공통점. 관찰자의 마음, 초심자의 마음, 호기심, 심사숙고, 성찰, 자기인식, 타인인식, 세계의 크기를 인식, 판단하지 않음, 인내, 현재, 신뢰, 존중, 통합, 공감, 연민, 총체성, 몸, 영혼, 마음, 사람이 전부다, 폭넓음, 개방성, 협력적 창조, 창조성, 직관, 명료성, 집중, 지혜, 자아실현. 코칭과 마음챙김이 함께 한다면 한 개인의 인격 전체에 대해 강렬히 느끼고 그를 내부의 지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칭 고객이나 마음챙김의 수행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코칭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시하며 마음챙김은 그 선택을 행하도록 돕습니다. 마음챙김이 코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마음챙김은 전문 코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코칭하는 관리직, 코칭을 통한 인성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현재에 머물도록 돕고 타인을 받아들이며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자기인식과 타인인식을 강화합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실스비는 마음챙김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음 챙김은 대화를 통해 도출된 것에 유동적, 직관적, 인식적이며 엄밀한 응답을 하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엄정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마음 챙김은 자기와 타인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키우며 더 좋은 결정을 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돌보게 만듭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체계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복잡성과 애매함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자는 마음 챙김과 코칭이 자연스러운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이유들을 뒷부분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코칭과 마음 챙김의 차이점과 상호 긴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무언가를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는 것, non-striving, 현재 이 순간과 존재에 충실하는 것 등입니다. 표 1.1 마음 챙김과 코칭의 차이, 긴장. 마음 챙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코칭, 미래지향적. 마음 챙김, 무언가를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기, 흘려보내기. 코칭, 열심히 노력하기. 마음 챙김, 목표 설정하지 않기. 코칭, 목표 지향적. 마음 챙김, 존재. 코칭, 행동. 마음 챙김, 받아들이기. 코칭, 변화를 시도하기. 마음 챙김,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기. 코칭, 목표를 향한 집념. 마음 챙김, 많은 침묵. 목표, 많은 말. 마음 챙김, 고독. 항상은 아님. 코칭,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함. 셀프 코칭은 제외. 마음 챙김, 합일, 원리스의 감각. 코칭, 종종 개인적 문제에 집중. 그러나 시스템은 반드시 고려해야 함. 코칭과 마음 챙김을 처음 연관지어 다룰 때 자칫 혼란과 저항이 올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점도 다룰 것입니다. 지나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존 카바진이 마음 챙김의 기초로 추천한 7가지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자는 이것을 코칭에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가지는 코칭에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기, non-judging, 인내, patience, 초심자의 마음, beginner's mind, 신뢰, trust, 수용, acceptance, 내려놓기, letting go. 이러한 것들은 코칭과 잘 어울립니다. 책의 뒷부분에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그림 1.2 코칭과 마음 챙김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결과. 타임아웃, 마음 훈련, 마음의 변화, 배움을 장려하기, 성장을 촉진하기,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기, 자기 책임, 자기, 타인, 세계의 크기 인식, 공동체에 적응하기, 열린 마음, 공감, 명료성, 내적 지혜로 인도하기, 주변 사람들과 사물들에 관심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기, 자기 통제, 관리, 반응의 유연성, 두려움 조절, 알지 못하는 것과의 만남, 가능성과 선택의 확장, 문제 해결, 창조성, 현재, 조율, 자아 실현.